추락하는 집값의 실수요자들은 매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수수료를 내고 카드값 결제를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본 목적과는 다르게 부채와 연체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자 올해는 저가형 설 선물 세트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입지를 경남 사천시로 확정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 박동식 사천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추락하는 집값에 이번 설 밥상머리 화두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선 이제는 집을 사도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설 이후 전망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새해 예비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바닥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65.8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월 첫째 주 35주 만에 반등한 이후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중도금 대출 상향 등 각종 주제를 완화하면서 주택시장이 반전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정부 정책의 규제 완화가 발표가 됐지만 여전히 고금리 기조는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집값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 급하게 서둘러서 매입 결정을 하기보단 새로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활용해서 가격이 괜찮고 입지 조건이 좋은 급매물 위주로 매입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폭 둔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해석보단 부정적 해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당분간 이제 하락폭은 둔화될 거라고 봅니다. 올해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정확한 타이밍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금 매수 타이밍을 늦춰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실제 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35% 하락하며 한 주 전보다 0.1%포인트 줄며 3주 연속 하락세가 둔화됐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3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급매물을 노리거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매수 시점을 기다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10%만 결제하면 나머지 카드값을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 신용카드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이 서비스가 오히려 부채와 연체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드론이 DSR에 포함되면서 서민들이 리볼빙 서비스로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사실상 신용대출에 가까운 리볼빙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7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2월 잔액은 7조 3,57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만에 19.4% 증가한 수치입니다. 리볼빙은 카드값 10%만 내면 나머지 90%는 다음 달로 미룰 수 있어 부채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자율은 평균 19%에 달해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높고 신용 위험이 큰 현금 서비스도 지난해 6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2019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는 차주들의 대표적인 최후의 보루로 꼽힙니다. 두 서비스 모두 대출 기한이 길지 않은 데다 법정 최고금리를 위협할 정도로 고금리를 물려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카드론 잔액은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DSR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카드 대출의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말 기준 총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2조 넘게 증가한 47조 4,35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1.89%로 전년 동기 대비 0.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들은 주로 다중채무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고금리인 탓에 제때 갚기 힘든 악순환이 발생해 카드사의 부실 가능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카드사들은 건전성 관리에 더 힘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대출 규모를 줄이며 본격 리스크 관리에 나선 가운데 취약차주들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설 선물 세트 구입마저도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선 실속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물가가 오르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실속형 선물 세트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요 대형마트들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실속형 설 선물 세트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10%, 이마트는 12.9% 증가했고 홈플러스 관계자 역시 작년보다 저가형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급격히 오른 물가와 금리 탓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저가형 상품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3이었지만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2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도 1년 새 1.25%에서 3.5%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말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지금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과 비교해 8.4% 상승했습니다. 설 선물 세트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올라온 설 선물 세트들입니다.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물용 상품임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물가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많이 감소가 된 데다가 또 경기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가급적이면 지출 액수는 줄이면서 그냥 가족들 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소비자들이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전부터 명절의 분위기는 당시의 경기를 반영하는 가늠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박해진 설 선물 인심 역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고향 내려갈 때 장시간 운전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수소차 운전자의 경우 충전소가 많지 않다 보니 어디에 있나 헤매기 마련이죠. 주변에 수소 충전소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전국에 보급된 수소차 약 3만 대. 수소 충전소는 134곳입니다. 충전할 곳이 적다 보니 설 연휴처럼 장거리 운행을 할 때 운전자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게다가 충전소를 찾더라도 충전기 고장이나 시설 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충전소를 찾아 헤매야 하는 겁니다. 수소차 운전자라면 모바일 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하잉 앱은 내 차 주변 수소 충전소의 위치와 가격을 알려줍니다. 수소 충전소 실시간 유통정보 시스템인 하잉 어플을 이용하시면 충전소 위치, 수소 가격과 대기 차량 대수 확인 등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서 이번 설 연휴 기선길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하이케어는 수소 충전소 예약이 가능합니다. 하이엔드 앱은 충전소 정보부터 예약,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밥집 앱은 수소차 운전자들이 공유한 정보를 모아 충전소 대기 현황과 기기 고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내비게이션 T맵 앱에서도 주변 충전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안정적인 수소 수급 관리를 위해 정부도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 내 수소 수급 대책반을 운영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IC 인근 충전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메리츠증권이 기업들의 구원 투수로 나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혹한기 속 롯데건설과 1조 5천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과감한 투자에 실적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메리츠증권이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금융권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메리츠증권과 롯데건설은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은 건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건설은 넉넉한 자금을 확보하고 차환 부담을 덜었습니다.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은 선순위 대출을 통해 이자와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메리츠증권을 모범 사례로 지목하며 정상 사업장의 경우 PF 유동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금융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자금 여유가 있는 대형 증권사 그리고 은행들이 부도 위험이 커진 PF 대출 채권을 직간접적으로 매입하는 형태로 이제 돈이 조금 여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위기를 조금 줄이는 쪽으로 이동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최규옥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부진한 실적 속 메리츠증권의 실적은 돋보입니다. 오늘 FN가이드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6.9% 늘어난 1,97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타 증권사들이 전년과 비교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과는 대비되는 성적입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우량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빅 이벤트는 엄청난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호텔, 유통 등 계열사를 거느린 인터뷰고 그룹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월드 3쿠션 그랑프리 대회가 지난 18일부터 호텔 인터뷰고 원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월드 3쿠션 그랑프리는 호텔 인터뷰고 원주와 5&6의 후원 협약에 따라 지난 2021년 첫 개최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1위 딕 야스퍼스와 2위 다니엘 산체스 등 3쿠션 스타들이 총 출동해 세계 당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는 거리두기 해제로 경기장 내 직접 관람도 가능해졌습니다. 대회장인 호텔 인터뷰고 원주는 이번 대회에 앞서 객실 및 부대시설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국제 스포츠 대회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나선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가족의 이제 스포츠 문화,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문화로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당구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적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호텔에서 유치하고 전 세계 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인터뷰고 그룹은 이번 당구 대회 기간 동안 그린스 마켓도 열어 지역 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유치를 위한 아이스링크장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완공시 대회는 물론 훈련 장소로 제공해 국내 동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호텔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석입니다. 인터뷰고 그룹은 과거 IB 스포츠를 품었던 경험으로 스포츠 분야를 연계한 관광산업 투자를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입지를 경남 사천시로 확정지었습니다. 경남 지역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우주산업협력지구, 위성특화지구로도 선정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선 박동식 사천시장을 모시고 우주항공산업을 비롯한 사천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우주항공청의 사천 설립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우주항공청 설치 확정으로 글로벌 우주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주도시로서 뉴스페이스 시대의 최선봉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 신설로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정주 여건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다면 우리 시만의 경제 효과를 넘어 전국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출범까지 사전 절차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사천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까? 정부는 올해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개청한다는 목표로 상반기에 특별법을 상정하고 하반기에는 직제와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천시도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성공적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빠르게 사전 준비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후보지들의 장단점 분석과 함께 필요한 행정 절차를 검토했고 이 자료를 우주항공청 설립 진단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속한 부지 확정과 개청에 필요한 임시청사 또한 주인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적의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 시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천시를 비롯한 경남 지역은 우주산업 혁명지구 위성특화지구로 선정되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경상남도를 우주산업협력지구 위성특화지구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 사천에는 위성제조 핵심센터를, 진주에는 우주환경시험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로 했습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내에 구축되는 위성제조 핵심센터는 기업의 연구, 제조, 산업화를 한 곳에서 지원하는 클러스터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사천 유치 결정은 지난해 사천시가 이룬 가장 큰 성과로 보이는데요. 올해 사천시가 추진하려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올해 주요 현안은 어려운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먼저 저희 공약이기도 한 사천사랑 상품권을 1월 10일부터 발행해서 순조롭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을 위해서 전통시장별로 특색 있는 전통시장 축제를 개최하고 삼천포 수산시장에 위생적이고 깨끗한 해수 공급을 위해서 지난해 7월 해수인력공사를 착공해서 오는 5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청정해수 공급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명품 수산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과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사천시는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관광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사천시는 볼거리와 즐길거리의 완벽한 조합으로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르는 관광도시로 완벽하게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최양도 이른해 사천 앞바다와 실한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대관람차, 해전 목마 등 유원시설을 오는 3월 중후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공원에 빛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관람객을 또 유치를 하고 사천 바다 케이블카와 아르마루 아카룸과의 연결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섬들을 연결하는 무지갯빛 생태 탐방로 건설을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끌어내 지역 관광 활성화로 도모하고 무지갯빛 한도로 일대를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군 강력관광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서 역사와 지형이 어우러지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시민의 삶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을 위해 저와 함께 열심히 뛰어봅시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서 거침없이 성장하는 멋진 한 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민족의 전통 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실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백령공항 건립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027년도부터 비행기를 타고 백령도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차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를 타고 4시간 넘게 달려 도착할 수 있는 서해 최북단섬 백령도. 빠르면 2027년부터는 1시간이면 백령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백령공항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결과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6년도부터 백령공항 건립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다 세 번째 도전 만에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동안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 사업으로 반영을 못했었는데 세 번의 도전 끝에 선정이 됐습니다. 계획으로는 27년 이후에는 공항이 개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곳이 지금 거의 다 군유지거든요. 사유지가 아니라 군유지다 보니까 사업을 좀 더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령공항이 들어서면 백령도에서 김포공항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돼 주민은 물론 응급 환자 이송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백령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2027년 백령공항 개항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때 가장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 조류 충돌 문제를 풀기 위해 이른바 조류 충돌 위험 저감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해 3도를 제주도의 버금가는 섬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인천 차성민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에 내려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강한 설 연휴 보내시고 2023년에는 토끼의 기운을 받아 웃을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